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또 류호진 대표께서 또 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황이 좀 있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상황이 좀 있어서 만남뉴스가 제작이 못됐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뉴스가 근 3년 만에 또 한 번 쉬었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그 팬층에서 우리 팬들이 야, 충청도라 뭐 일주일에 2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그나마 또 안 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충청도라 느리는 거 아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느리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지난 국정감사 때 충청도에서 이 고속도로 사고 그러니까 과속으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 충청도가 이 느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다시 한번 알아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된? 이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밟는데 브레이크를 늦게 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괜찮았습니까? 자, 시작 전에 잠깐 조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나오니까 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충청도가 말이 느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야, 또. 그건 아니죠. 그죠? 말이 느린 것 같은데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 손학규 전 대선 후보가 그 쪼크를 썼는데, 예를 들면 뭐 이 멍멍이탕 드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개효 뭐 개효 두 글자로. 이게 이렇게 줄이는 게 다른 데는 없답니다. 이게 충청도만에 있는 아주 또 독특한 거라고. 알아듣죠, 다 충청 사람은. 혀 하면 개효 하면 그렇죠. 개효 사건. 그러니까 이 보신탕 집에 가서 여름에요. 보신탕 집에 가서 자, 우리가 10명이 갔어요. 단체로 간데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개 아닌 사람 손 들어요. 개 아닌 사람. 아무도 손 안 들더라는 거야. 다 개 먹으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개 아닌 사람 손 들어요 하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다 개야. 이게 우리가 충청도가 그렇게 해도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요. 또 종업원한테. 다 이해하는 거죠. 자, 본론 들어가시죠. 자, 우리 먼저 우리 디투니스가 또 좋은 행사를 하나 하네요. 이번 주 일요일 날 21일 날 이대호 우리 그 일본에 나가 있는 야구 선수 이대호 팬사인회가 있네요. 일본을 평정했죠.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지금 우리 회사 모회사인 청암의 이 공식 그 뭐라 그러죠? 광고 모델입니다. 광고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청암 그 직원들하고 이대호 선수하고 해서 1일 찻집을 열기로 했어요. 1일 찻집을 여는데, 그 1일 찻집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 생각해갖고 80년대 티켓 팔고 뭐 강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지금 탐방역 있죠? 저기 지하철 탐방역에 보면은 브리티시 이 펜풀이라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그 탐방점에서 잠깐 나오면 있답니다. 거기 브리티시 펜풀이라는 그 탐방점에서 21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희들이 이제 커피를 이대호가 직접 커피 날르고 하고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인 해달라고 하는 사람 사인도 해주고. 또 커피도 많이 팔아서 그날 파는 매출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 아유, 좋은 일 하시네. 우리 그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이대호 선수가 바쁘신 분일 텐데 아무튼 우리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또 따져보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전까지 팬서비스를 하는 거죠. 팬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디트니스 우리 유호진 대표가 또 여기에 나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커피값이 없어서 가기 어렵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대호 선수가 다 사인해줘요. 커피값 너무 커피에 연연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또 내가 아시는 분 오면 또 뭐 쏴야지 어떡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라 그러면은 이 타이어뱅크 우리 대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이제 지역 모 언론과의 이제 충청투데이죠. 예, 뭐 그렇죠. 얘기가 이미 광고에 다 알고 나왔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꽤 됐죠. 시간이 흘렀죠. 이게 꽤 대충 한 2주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그 후에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뭐죠? 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특정 회사 때문에 충청투데이 때문에 대전을 떠나겠다 이렇게 도하 신문에다 광고를 냈었죠. 네. 그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이 폭탄 발언 이후에 지역 경제계나 언론계에서는 진짜 촉각을 곤두셉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이 언론 보도 좀 안 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김정규 회장이 계속 고민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지난 9일 날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9일 날 한번 지방신문들 기자를 만났었습니다. 만나갖고, 그러니까 지방신문이라고 하면은 충청투데이를 제외한 대전일보, 중도일보, 금강일보 기자를 만나서 뭔가 그날 폭탄을 딱 터뜨리려고 했답니다. 대략 뭐 예상은 하시겠죠. 폭탄이라는 게. 폭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네. 뭐 소위 말하면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 아니 떠난다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떠나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떠나겠다 해서 이제 권선택 대전시장도 붙들었죠. 말리고 예, 뭐 기업 도우미도 그 경제국장 기업 도우미들도 말리고 또 지역 경제계에서도 말려가지고 말려서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꿀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꿀까 이렇게 또 남으라고 하는데 이 홀딱 떠나면 또 어색하죠. 그래서 남을까 했는데 이 충청투데이 쪽에서 소위 말하면은 변화가 없다. 후속 취재를 들어갔던가 봅니다. 소위 말하면은 타이어뱅크와 관련돼서 뭐 불법성은 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취재를 들어가니까 이것이 안 알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규 회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알려지겠죠. 그거야 뭐. 에라이 안 되겠다라고 또 간 겁니다. 그래서 에라이 하겠다고 했는데 염 시장이 권 시장이 또 붙드는 거야. 염 시장 되게 좋아하셔. 아직 내가 염 시장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 그분은 안 좋아하는데 혼자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또 만류하면서 두 번째로 권 시장이 어제가 16일 날이죠. 네. 16일 날 야 사나흘만 좀 기다려봐라. 사나흘 뭐 무슨 그 안에 뭐가 변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선택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전이 활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가고 있죠. 해는 떨어지죠. 갈 길은 멀죠. 애는 업었죠. 그러던 차인데 이렇게 기업이 또 본사를 여기에 둔 회사가 간다? 이건 시장으로서는 자치단체 장으로서는 내비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 말렸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투데이 사장님하고 김종규 회장하고 권선택 시장하고 3자가 시장실에서 2시간 동안 숙고를 했어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화 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권 시장이 저기 이렇게 좀 서로 화해합시다. 그러니까 뭐를 화해하는 거? 화해에 우리가 지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건 때문에 사과나 화해가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 화해는 쌍방이 인정을 서로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과정을 인정을 해야 사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부사장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서 사과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충청투데이는 내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이 거기 계셨더라면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기사를 충청투데이가 4번인가 썼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거지고 잘못됐다면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차라리 얘기를 하라 이거지. 충청투데이 사장 입장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사과하라 그러면은 여기도 그렇고요. 또 김정규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을 갖고 왜 이래 이러는 겁니다. 기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언론 때문에 난 떠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저기 상충되는 거죠. 절충점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권 시장이 가운데서 조정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썼는가 봅니다. 근데 결렬됐어요. 사실은 2시간 끝난 다음에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결론은 안 나서 지난 16일 날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더라 소문이 파됐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폭탄은 뭡니까? 이제 2개 아니더라고요. 2개 아니겠는데 김정규 회장이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보면은 제가 뭐 뺏겨오진 않았지만은 대략 내용을 보면은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겠다. 대신 충청 투데이가 떠나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것도 참 남 회사 떠나라 마라 할 건 아닌데 그렇고요 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안 중에서는 그동안의 사랑 이게 사건이 이렇게 돼왔고 본인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저는 그럼 지역을 위해서 남겠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해하는 그러니까 봉합하는 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을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본인은 마음을 정하고 있답니다, 지금. 내심,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A냐, B냐는 건 안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기업이 떠나는 건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만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게 쉽진 않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규 회장도 이런 걸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건에 보면은 그 박창진 사무장이 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과 부분 사과 예, 사과도 그러니까 아니더라.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 예. 변할 길 기대했는데. 그렇죠. 진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더라. 네. 똑같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김정규 회장은 충청투데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뭔가 거기서 변화된 걸 보여줘라. 변화된 걸 있어 보여줘야 여기서 액션이 나오는데 네. 그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말은 꺼내 놨으니까 그렇죠. 담기 어려워지네. 그러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지난 2주 전에 처음 발단할 때부터도 안 떠나면 안 되게끔 상황이 돼 있다. 나 이렇게 본 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오더라도. 근데 충청투데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내가 기사를 우리가 신문사에서 기사를 썼으면은 기사 갖고 얘기해라. 기사 갖고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정황, 환경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뭐 광고를 안 줘서 이랬던 게 아니냐 뭐 했더냐 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자편,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김정규 회장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우선 기업을 지지합니다. 네, 그렇죠. 동정적으로 약자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이 강제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그 언론에 조금 뭐 한 사람 지금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말빨깨나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하고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부딪힐 수 있으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그 지역의 원로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 괜히 또 잘못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시장만 나서서 시장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충청투데이한테도 그냥 뭐 다른 게 없이 사과해. 당신도 사과해 서로. 서로 사과하죠. 서로 사과해. 그렇지. 서로 우리가 내가 여기서는 내가 좀 기사로 내가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나도 뭐 그런 거 같고 내가 너무 욱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이 충청투데이는 쭈구리 그럼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내가 가보자 한번. 그럼 너 뭐 어떻게 하나 뭐 이제 아까 그렇지 뭐 후속 취재가 뭐가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야. 얘라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 무슨 어디 프로그램 이름 같으네요.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거기 인기 있더라고요? 인기 있죠. 인기 있어요? 그 김옥원 한의사. 그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유호진 대표께서는 같은 언론 뭐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워요, 진짜. 이런 문제가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언론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이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규 회장이 뭐 떠나면은 충청투데이한테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만약에 떠나게 되면. 왜냐하면은 결국은 전후 중간은 다 빠지고 결과가 남는 거죠. 결과만은 지방 본사를 둔 기업을 쫓아냈다. 이렇게 각인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충청투데이도 아주 조심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고. 그래서 근데 김정규 회장이 만약에 떠나면은요, 또 하나는 타격은 상당히 주는데, 이 기업인으로서 좀 무책임성이 또 따라갈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무책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고 하고, 여기가 내 터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야지, 훌쩍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사나흘 뭐 이제 거의 다 됐죠. 16일 날 사나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번 주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때는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타이어뱅크 사건에 대해서 이사모님 보시기는 어때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예. 해법을 좀 제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타이어뱅크가 눌러 앉으면은 뭔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투데이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같이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막 갔는데 여기서 서로 하늘 아래서 쳐다보고 있다? 이건 쉽지 않죠. 한 입을 또 고자기 어렵다 이거. 네,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해법을 찾지 않은 해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김정규 회장이 모든 걸 내려놓던지 아니면 충청투데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내가 좀 과했다. 당신 좀 남아라. 라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주면은 명분이 돼서 여기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에서는 같은 이불을 못 덮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니들이 떠나라. 고춧가루 뿌리고 가야죠.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요. 그렇지. 오래 시민들한테도 동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빨리. 그건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질질질질질 뭐. 근데 제가 이제 언론사 뭐 저도 한 25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언론이 70년대, 80년대 식으로 조진다. 이런 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게 요번에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막 남이 봐서 이게 뭐야 조지네 이렇게 가서 이해할 정도면 기사 쓰지 말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언론은 정당하게 문제가 있는 거 지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그냥 반복해서 뭔가 감정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안 된다고 좀 봐지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기업도 이제 나는 지방 언론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딴 데 가서 돈 펑펑 쓰면서 홍보에는 너무 안 해. 너무. 그것도 잘못입니다. 효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역 언론 기업을 살린다고 생각해서 아니 너무 그 효과만 따진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를 따져. 이걸 내가 돈을 투자해서 지역의 옆에 기업도 살아야지 이 자기도 사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있어요. 지역의 민원을 갖고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는 언론 보고 써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청권에 지금 홀대받는 거를 써서 청와대도 알고 전국도 알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그걸 다 써주고 나니까는 나 몰라라 하고 서로 간에 무슨 뭐 예를 들면 광고도 안 주고 아니면 협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뭐야 이용할 때는 실컷 이용해먹고 말이야.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제가 이 이면을 좀 들여다 보니까 이번 건에 이제 똑같은 지역 그 신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BC가 있는데 A, C는 주고 B는 안 주는 거야. 자, 그것도 좀 문제기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줄 수가 분명히 있죠. 광고주는. 그러면 그것도 합의합시다. 그러면은 언론사도 B, C를 줬다 그래갖고 A사가 욱하지 않기로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건 난리 나죠. 왜 우리만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는 언론 뭐지 기업들이 다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안 줘버려. 그러니까 다 못 먹는 거죠. 자, 어쨌든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해결이 되겠네요. 뭔가 가부 결정이 나겠죠. 네. 좋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뭐 좋게 제 입장에서는. 네. 예. 자, 요 얘기 지금 뭐 전국 아직까지 지금 건 2주 가까이가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지금 1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까도 계속 나오는 조양파. 별명이 이제 화제 바꿨습니까? 네, 조양파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더라고요.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파만파에 지금 수천만파가 좀 들어가서 미국까지도 미 연방법으로 소환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해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걸면은 20년까지 징역을 살아야 된답니다. 최고. 우리는 지금 10년 이하인데, 야,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미국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제. 조현아 부사장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까도 뭐 계속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더군다나 이 한진그룹 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 재벌인데. 그렇죠. 네.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나. 아무리 황제 경영이고 뭐 족벌 체제고 뭐 이런 것까지 그 다른 데는 안 그러냐 이게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미숙한 대응 그죠? 아니란 인식 뭐 어떻게 잘 뭐 이렇게 쓱싹 하면 되겠지 아니란 그리고 국민의 그 공분을 사게 만든 게 찔끔 사과 또 하나는 분할 사태 요 신조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한 방에 캉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한 2, 3일이면 끝난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안 와.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당연히 지적한 건데 걔들이 잘못하고 기장이 알아서 돌았지 내려놨지. 처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명성으로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진정성이 떨어지는 찔끔하다가 또 찔끔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조양호 회장이 나와서 또 조양호 회장도 또 뭐 여기다가 뭐 인사를 90도 인사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각본 사과라 그래가지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증거 인멸 논란이 예를 들어서 박창진 사무장한테 이렇게 쓰라고 10번에 걸쳐서 초등학생 막 그런 거 얘기 들을 때 어제 눈물이 내가 좀 앞에 돌더라고요. 야, 저분은 진짜 저럴 때 얼마나 뭐랄까, 응? 그러면서 자기 발로는 대한항공을 안 떠나겠다. 쉽게 얘기하면 타이에서 내가 떠나면 몰라도 내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안 떠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재벌 오너가의 오너들에 대한 오너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이 수준을 알게 됐어요. 이거 막 지금 뭐냐면은 60,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개발 성장 시대에는 재벌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너그럽게 그리고 우리 국민 그 경제를 생각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은 부의 척도를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하면은 뭔가 안 좋게 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뭐를 착취를 해서 부를 축적한 것처럼 지금 비춰 악의 축으로 좀 돼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천근대적인 그 봉건주의 시대에 있을 만한 황제 경영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부의 세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3대째 뭐 4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 기업을 갖다가 세습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한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어디 유럽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조금 얘기에 좀 화제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지금 아까 좀 말씀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뭐랄까 이세 경영
3세 경영인들이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는 그 조현아 부사장이 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육이 너무 처음부터 소위 말하면 오냐 하는 교육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안하무인이 되는 거고, 나이 20살 많은 기장의 사무장한테도 소위 말하면 막 이 말이 막 나갈 정도로, 이거는 기본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대전으로 얘기를 조금 돌려보면 말입니다. 대전에도 보면은 2세들이 많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이승찬 씨가 이제 그 사장으로 올라섰고요. 금성백조도 있고요. 금성백조, 정대식 씨는 부사장으로 지금 돼 있죠. 아니 글쎄 이제 예, 지금 있고. 승계 준비를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 뭐 또 중도일보 같은 경우도 또 맞죠. 예, 거기도 김현수 씨가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대전일보도 마찬가지로 남재도 회장 그 따님, 그렇죠. 남상현 씨가 사장을 맡고 이렇게 이제 2세 경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 포럼이라든가 미래 모임이라고 해서 그 2세, 3세들끼리 이 모임이 회장이 그 방기봉 회장이 있죠. 이제 뭐 다들 잘 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정대식 그 금성백조 이 부사장, 네. 그러니까 정성욱 회장의 아드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참 평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승찬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좀 어리다는 얘기를 아직 하기로 했는데 정대식 씨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봤는데 교육 제대로 잘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은 내가 본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야, 우리 조현아 부사장 진짜 이 뭐랄까 어릴 때부터 말 맞다나 오냐 교육이 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 아버지들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저 사자가 새끼 기를 때 보면 벼랑 끝에 던져갖고 다시 끼어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제 거의 온실에서 자랐다고 봐야죠. 왜냐면 창업 1세들이나 고생해갖고. 이분들은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고생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 가서 겸손하고 하는데 예. 그 이제 2세, 3세 이제 특히 3세, 4세들은 정말 몰라. 진짜 그 어린 시절부터 뭔가 신분이 다르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바로 노는 세상이 다릅니다. 예.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벌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별 그렇게 좋게 보지 곱지 않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예. 뭐 요거 어제 경찰청 인사가 있었어요. 아 경무관 인사? 예, 경무관 인사가 있는데 우리 9년째 우리 대전 충남에는 한 사람도 승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영남이 이종기 경무관 이후로 2005년도인데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에 보니까 55%가 영남 경상도 병력이 반 이상을 또 경무관이 됐다. 야 이게 참 우리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충청도. 응? 그 청주 충북에서 한 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충북에서 한 분이 나오신 걸 갖고 대전은 7년째, 9년째. 충남은 9년째 이렇게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그렇죠. 옥천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충청도에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참 표도 많이 줬는데 매번 보면은 이 충청도 이 대전 충남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유세하실 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여기에 어르신들 60 이상 할머니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게 다 유계사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난 아실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또 잊어버리시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찔렀죠. 죄송합니다. 자, 12월 18일 북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